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봄 날씨가 드디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 참 나들이 하기도 좋고요. 또 경제 생활을 활력 있게 해나가기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경제와 문화 생활, 저희 경제 돋보기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21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유로화 강세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또 유로화는 얼마 전까지 약세가 이어지면서 머지않아 두 화폐의 가치가 똑같아지는 이른바 패리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몇 달 전까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지난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물시장에서 유로화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 규모는 최근 7주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주 15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치를 나타낸 건데요.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선 게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지난 2개월간 반등해서 지난 주말에는 장중 한때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와 유로 환율은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1.1317달러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지만 지난 3월 기록한 12년 만의 최저치인 1.0457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달러에 매수세가 몰린 탓일 뿐 유로 강세 기조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연초만 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달러 강세, 또 유럽 중앙은행의 전면적인 양적 완화에 따라 유로화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달러가 1유로가 되는 이른바 패리티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의 반등은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적 성쇠가 반전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부진한 경제 지표가 쏟아지면서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 유로존 경제는 ECB의 양적 완화 덕분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0%로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고요. 1분기에는 201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0.4%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여태까지 나홀로 성장세를 뽐내던 미국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2%에 그치면서 다른 지표들을 감안하면 실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장 인기를 모았던 거래 패턴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달러 유로 환율이 단기적으로 1유로당 1.2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달러 가치에 그동안 너무 많은 호재가 반영됐다며 FRB가 2006년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할 정도로 미국 경제 회복세가 탄탄해져서 달러 가치는 여태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지표들이 잇따라 기대치를 밑돌면서 달러 강세가 힘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은 유로화가 다시 약세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봅니다. FRB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뻔한 반면 ECB는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양 기조를 고수한다는 방침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FRB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른바 FOMC 성명에서 최근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장기적인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며 유로화 가치가 연말에는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FRB와 ECB의 통화정책 기조 차이는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요인이 향후 유로화 환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입니다.
자비의 코르미나스 경제 리서치 부문의 한 책임자는 유로화 가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주요 위협으로 그리스 사태를 꼽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로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페리티는 이제 멀어지는 건가 하는 분석도 나오지만요. 방금 말씀드렸듯 그리스 사태와 다양한 정책적 요인으로 환율 문제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의 CEO 포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인도 양국 기업인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인도 CEO 포럼이 바로 얼마 전 출범됐습니다.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소통 채널을 열고자 1년여 준비한 끝에 이룬 결실이라고 합니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도 최대 글로벌 기업인 아디티아 비를라 그룹의 쿠마르 비를라 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인도 상공부 등이 참가를 했는데요. 바로 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바로 이 한인도 CEO 포럼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양국 기업인 300여 명이 협력 투자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정진행 현대차 사장, 두산중공업 부회장, 수출입은행장, 다음카카오 대표이사, 대한항공 사장과 JS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회장 등 다양한 재계에서 참가를 했고요. 인도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비를라 회장과 그리고 인도 상의회 회장인 바라트 호텔 회장, 그리고 비를라 엑스프로 조코친 조선소 해외 은행의 CEO가 참가했습니다. 양측은 사전 간담회에서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기조에 맞춰 경협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인도 정부에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행정 절차와 세무조사를 간소화하고 자의적 법규 해석을 자제하며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달라는 겁니다. 박용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랜 문화적 교류로 협력해온 한국과 인도는 각자 강점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하며 양국 인재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인도의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역량과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융합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힘을 합치면 강해진다는 인도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아시아 3, 4위 경제대국인 한국과 인도가 굳건한 파트너로 힘을 합친다면 아시아 시대의 주역으로 함께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포럼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이보성 이사는 1998년 12만 대에서 2014년 68만 대로 실적을 끌어올린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도 시장은 10년간 연평균 11.6%의 고성장을 기록했다며 생산과 판매 세계 6위에 오른 블루오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성공 전략으로 공격적인 투자,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또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우호적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꼽았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인도 현지 협력사가 119개사로 동반 진출사는 42개사가 됩니다. 또 코트라에서도 의견을 내놨는데요. 코트라의 최남석 본부장은 양국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을 위해 직접 투자 생산을 통한 현지 공급망 진입에 초점을 맞춰서 업계 클러스터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인도 측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 부회장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시장 확대와 제품 경쟁력 향상, 노하우 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인수 합병을 파트너십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LH공사 UCT 사업단의 위성복 단장은 인도 전역에 100개의 UCT 건설을 목표로 인도 정부와 단계적 전략을 수립해 나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UCT는 도시공간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행정과 교통, 복지, 환경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60여 개의 기업이 M&A와 공동투자, 그리고 한국인 전용공단 입주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인도 정부와 시청 각 공동제작 협정 및 전력 에너지 신산업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국 정상들이 1년여의 시간을 두고 서로의 각 나라를 방문하면서 CEO들 그리고 업계에서도 많은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3, 4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와 인도, 과연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한인도 CEO 포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가볼만한 전시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전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시는 일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특별한 전시회입니다. 바로 가리봉 오거리전입니다. 바로 1975년 구루구의 가리봉동은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땅값이 강남 땅값에 맞먹을 정도로 비쌌다고 하는데요. 일자리를 찾아 구루공단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리봉동 전성기를 만든 이들의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벌집이라고 불렸던 2평 정도의 좁은 방에 서너 명이 함께 살았고 화장실 하나를 수십 명이 함께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직장의 근로 조건 참 열악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 구루공단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애환이 박물관 전시실로 옮겨져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7월 12일까지 가리동 오거리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전시회를 1, 2부로 나눠서 가리봉동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줍니다. 일부를 구성하는 주요 전시물은 과거 가리봉의 풍경을 만들고 속사를 증언하는 모습들입니다. 벌집이라 불렸던 좁은 집을 재현한 전시물이 먼저 눈길을 끕니다. 철거를 앞둔 지금의 한 벌집에서 떼온 문짝을 활용했고요. 남루한 책상과 옷장 등으로 내부를 꾸몄습니다. 조장 임명장, 근속상 등 구루공단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소장품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전시가 됩니다. 가발업체에서 활동했던 한 운동가의 이야기, 그리고 수감 당시의 편지, 경찰의 조사 기록 등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해 걸어야 했던 고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폴리 다방, 백양양품 등 지금도 상호를 이어가고 있는 가리봉동의 명소도 박물관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또 2부는 디지털 산업단지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구루공단의 현재를 조명합니다. 구루공단이라고 불리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변화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측은 공단이 조성되고 반세기가 지나 과거 산업화의 역군이라는 명성은 이제 지워졌지만 가리봉동 일대는 여전히 거대한 산업단지로 남아있다며 전시회는 다양한 생활사 자료와 사진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리봉 오거리전 7월까지 전시가 되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시회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수목원에서 19일부터 25일까지 장미와 함께하는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하면 생각나는 꽃 장미, 이 장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전시입니다. 지난해 신규 조성된 화목원 내 16품종의 무려 4,100여 본의 장미가 공개됩니다. 여름꽃의 대표 수종인 장미를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봄꽃이 지닌 소박한 매력과는 또 다른 여름꽃의 화사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장미는 30% 정도 개화한 상태인데요. 연휴에는 더 많은 꽃송이가 봉오리를 터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문자 센터에서 개최되는 야생화 전시회는 애기나리, 엉겅퀴, 톱풀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는 물론이고 선백리향, 큰 두루미꽃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야생화와 무늬종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돌과 식물을 이용해서 자연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화분경도 함께 전시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자연과 더불어 야생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남수목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꽃을 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남수목원의 전시회까지 오늘 2가지 전시회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태까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해온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데 우려는 해소 국면에 있고 기대점은 여전히 유효하며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의 우려에 대해서는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대했던 라이프스타일 자주 그리고 자회사인 톰보이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마트 기반의 자체 캐주얼 브랜드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의 개선 정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많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대대적인 출점이 예정돼 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5개 점포가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룹 내 핵심 콘텐츠 업체로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높은 실적 가시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요, 각각 2,420억 원, 8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18% 늘었고 영업이익은 72%나 더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마트 기반 국내 자체 브랜드의 호조,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자주의 견조한 성장이 몽클레르 설립에 따른 해외 패션의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분기부터 신규 편입된 자회사 톰보이라는 브랜드가 빠르게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익 개선 속도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자회사 톰보이의 이익 기여도 증가 영향 때문입니다. 먼저 2015년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11% 성장한 5,600억 원과 190억 원 정도를 기록하는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2개월 예상퍼 기준으로 22배 정도로 증권사들이 잡고 있는데요.
먼저 캡티브 유통망 보유 및 신세계 핵심 콘텐츠 업체로서 높은 실적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EPS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회사 때문입니다. 신세계 사이먼에 대한 지분법 이익을 통해서 아울렛에 대한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 확대와 신유통 채널로서의 고성장 향후를 감양한다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점차 타당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반기 의류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는 바로 문성혜 시인의 냄비라는 시입니다. 냄비, 참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쓰다시피 하는 물건이지만 우리가 냄비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매일 보이는 냄비에 주목한 문성혜 시인의 시 함께 들어보시죠. 냄비, 문성혜. 할인점에서 고르고 고른 새 냄비를 하나 사서 안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때마침 폭설 내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불안한 길마저 다 지워지고 한순간 허공에 걸린 아파트만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품속의 냄비에게서 희한하게도 위안을 얻는 것이었다. 깊고 우묵한 이 냄비 속에서 그동안 내가 끓여낼 밥이 저 폭설만큼 많아서일까? 내가 삶아낼 나물이 저 산의 나무들만큼 첩첩이어서일까? 천지간 일이 다 냄비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고 불과 열을 이겨낼 냄비의 세월에 비하면 그깟 길 하나 못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품속의 냄비에게서 희한하게도 밥 익는 김처럼 한 줄의 말씀이 길게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평소에 별것 아니라고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정말 사소한 물건들에게서 위안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묵묵히 불과 열을 받아내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냄비가 우리가 겪는 고난이 별것 아니라고 말해주는 듯 느끼는 시 속의 화자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지만 사소한 것들 그리고 위안이 되는 것들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생각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두 번째 절기인 소만이라고 하는데요. 절기상으로 정말 벌써 여름에 들어선 만큼 점차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더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참 쌀쌀해서 건강에 꼭 유의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